안녕, 나는 전북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장유찬이라고 해. 현역대 13133에서 재수대 11112로 총 5등급 성적을 올렸어. 재수를 결정한 거는 겨울방학 때인데 겨울방학 때는 일단 좀 쉬어야 되잖아. 본격적으로 재수를 시작한 거는 2월 중순에 에듀셀파를 들어와서인 것 같아. 공부 시간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정말 난 순 공부 시간이 중요하잖아. 순 공부 시간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고 수학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인 5시간 공부한 것 같아.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완전 노력으로 승부하는 편이었거든.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남들보다 1시간만 더 해도 남들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했고, 수학 공부에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막 엄청난 발상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완전 기발한 문제풀이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편이었고, 노력을 하면은 못 이길 상대가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내가 현역 때 수학 80점 맞아가지고 3등급이 나왔거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현역 때 수학을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공부 시간의 부족인 것 같아. 현역 때는 막 학교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 보면은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부 시간인데 내가 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현역 때는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킬러 문제를 거의 안 풀었어. 킬러 문제는 내가 수능 때 못 건드릴 것 같다 이런 마음가짐이어가지고 그냥 공부도 안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잘못되는 공부 방법이지. 이 두 가지 원인이 내가 현역 때 수학을 못했던 원인인 것 같아. 아무래도 상반기라고 하면은 6평 이전에 말하는 거겠지? 나 때 수학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2월, 3월은 수학 개념을 완전히 다지는데 시간을 쓴 것 같아.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날도 있었고 하루에 절반 넘게 수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4, 5월부터는 이제 기출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어. 기출이 수2, 미적분, 그리고 수학 1이었거든? 이 세 가지 과목의 기출을 완전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 때까지 그 문제 해설을 듣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어. 하반기는 6평 이후로 말하는 걸 텐데 하반기 때는 이제 엔제를 풀면서 새로운 문제에 내가 익숙해지는 걸 주안점으로 뒀어. 또 가끔씩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 감각을 익히는 데 집중했고, 사설 모의고사는 딱 100분을 맞춰서 풀면서 진짜 수능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풀었던 것 같아. 6평 전에는 내가 개념과 기출을 중점으로 했다고 말했잖아. 나는 배성문 선생님의 풀코리를 타가지고 개념과 기출을 다지는데 빌드업, 기출 어시스트, 드리블 이 세 가지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 강좌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구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강좌가 내 수학 성적 올리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강의만 3회독 했고 실제로 문제를 푼 그것까지 합하면 한 5회독 정도 했지 않을까? 기출 어시스트라는 거의 모든 기출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문제들 전부 다 푸는 걸 통해서 기출을 완벽히 내 것을 만들었어. 드리블 같은 이 실전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엔제도 풀어봤고 기출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성적을 올렸던 것 같아. 또 6평에서 9평 사이에는 엔제를 많이 풀었어. 이창문 선생님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어려운 만큼 얻어갈 문제도 많고 약간 야매라고 해야 되나? 내가 문제를 모르겠을 때 찍는 법도 배웠고 다양한 접근법도 배웠어. 그리고 9평 이후에는 파이널까지는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는 한석원 선생님의 한석원 실전 모의고사였어. 문제의 난이도가 적당히 있으면서 문제가 되게 참신했고 시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았어. 수학에서 EB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EBS를 많이 풀진 않았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한 번씩 풀고 변형 문제집 한 번 푸는 정도? 기출과 EBS의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나는 한 기출의 9, EBS의 1? 기출을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 약간 좀 시간이 낭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가지고 굳이 오답 노트를 만들진 않고 내가 틀린 문제는 문제집에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틀린 이유를 찾고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안 틀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새기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나는 현역 때 킬러 문제를 아예 안 풀어가지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거든. 재수할 때는 이 킬러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지? 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고민 1시간 넘어가면은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듣고 그 해설 강의에서 보여주신 풀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강의를 돌려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고. 킬러 문제는 여러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라 가지고 그 문제를 이해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 킬러 문제는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사실 나만의 특별한 수학 공부법은 나는 사실 없어. 수학을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대신에 나는 수학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정말 다른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막 슉슉 풀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는 개념을 계속 보고 기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정리하고 또 그 문제를 엔제 같은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면서 수학 실력을 키웠던 것 같아. 너희도 노력하면은 수학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왜냐면 나도 수학 1등급 받았거든. 내가 2월부터 12월 수능 칠 때까지 L3파에 쭉 있었거든? 한 10달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슬럼프도 많이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슬럼프 오는 것도 많이 왔어. 내가 첫 번째로 큰 슬럼프가 왔던 거는 내가 첫 번째 휴가 나가고 난 다음에 4월달이었거든? 휴가에서 나와서 놀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활 즐기고 있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는 20살을 이 학원에 갇혀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하는데 내가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이제 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도 더 재밌게 놀 수 있다. 1년만 꾹 참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첫 번째 슬럼프를 극복했어. 6편 끝나고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무덥고 막 장마 오면 막 비도 와서 우울해지고 잠도 막 많이 와서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럼 공부하기 정말 싫어지고 막 밖에 나가 놀고 싶어져. 그럴 때는 공부를 좀 쉬엄쉬엄 했어. 가끔씩 멍 때리기도 하고 매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이랑 산책도 가고 약간 이렇게 공부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걸로 좀 전환하면서 기분을 좀 상쾌하게 만든다 해야 되나? 리프레시하면서 슬럼프를 좀 벗어났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슬럼프는 아마 9편 끝나고 성적표 받은 다음에 그때 온 것 같아. 성적표 보면은 나 왜 이렇게 못했지 하면서 막 자책하게 되고 막 공부하기도 막 싫어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 딱 일주일만 넘기면은 이제 100일이 50일 되고 50일이 막 10일 되고 10일이 막 3일 되고 진짜 빨리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9평 성적 받고 한 일주일 정도만 꾹 버티면은 수능까지 슬럼프 온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나도 현역 때는 수학 공부를 정말 못했어가지고 내가 재수 때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했었는데 정말 하루하루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어느샌가 늘어있더라고. 나도 이제 6월에 처음 1등급 맞아봤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벌써 이 정도 실력이 됐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또 자만하면 안 되는 게 6평 다르고 9평 다르고 수능 다르단 말이야. 이 수능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